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평년 수확량, 그다음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필요한 과거 수확량, 그리고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에서 쓰이는 평년 착과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아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1과목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왜 맨 처음에 하냐? 하필이면 왜 첫날에 그것도 첫날에 하냐? 이걸 좀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면 시간이 없어서 급해가지고 차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차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오늘 3시간 동안 이 내용을 3번 수업 동안에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수업 내용이 그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암기가 잘 안 되시고 그런다 그러면 댁에 가서 일단 복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어떤 품목이 됐든 일단 뭐 품목이 됐든 계약 인수 편에 가시면 어떤 품목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생산비 보장이나 뭐 이제 옥수수 같은 건 없는데 다른 품목에 가서 보시면 계약 인수 편에서 맨 마지막에 인수 관련 수확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수 관련 수확량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아무데나 펴셔도 됩니다. 책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그 인수 관련 수확량에 인수 관련 수확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뭐 저기 포도를 펴셔도 되고요. 자두를 펴셔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인수 관련 수확량에 처음에 나오는 게 표준 수확량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인수 관련 수확량이다 했으면 인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계약에 가입시킨다, 보험에 가입시킨다 그 말이겠죠. 그런 때 쓰이는 수확량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쓰이는 건 뭘까요? 여기서 셋 중에서 가입 수확량이 있어. 왜 그러냐면 얘기 가지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니까요. 가입 수확량이 직접적으로 쓰여요.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 수확량을 구할 때 쓰이는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 아니면 표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뭐요?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을 구할 때 써먹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평년 수확량을 공부하시냐? 이게 1과목에서는 이렇게만 나오지 2과목에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율을 구할 때 얘 가지고 써먹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11월 12월 수업해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감수량이라는 말씀드렸죠. 감수량. 그게 뭐하고 뭐 차이라겠어요?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과의 차이를 보고 감수량이라 했죠. 그 감수량 산정할 때 얘 갖고 써요. 얘 갖고. 1과목에서는 뭐가 쓰냐면 가입 수확량, 가입할 때 이 가입 수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이는 게 평년 수확량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뭘 구한다? 평년 수확량을 공부하는데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한번 봐보세요. 자, 평년 수확량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정의 해가지고 정의가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자료는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데스크 있어요. 다 받으세요.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다 그런 말은 재해가 전혀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재해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해가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비배 관리 등 영농 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실시했다 그러면
농사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다르게 한 게 아니라 비슷하게 똑같이 했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및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한번 쳐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밑줄 쳐보세요.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밑줄 치시고 그 밑줄 친 부분에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하시고 이게 50에서 100% 범위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는 말 있죠? 거기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 부분을 밑줄 치시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입니다.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입니다. 자, 잠깐만요. 칠판 봐보시고요. 그럼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했죠? 감수량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죠.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감수량입니다. 이 부분이 감수량. 여기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전제 조건 보시면 평년 수확량은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것을 뭐한다? 전제로 한다. 알고 계시고요. 3번에 이제 산출 기준입니다. 이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하냐라고 하면 자, 최근 5년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5년. 기준을 삼는데 그걸 5년 삼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보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과수원은 최근 5개년의 수확량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며 신규 가입하는 과수원은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다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수확량을 동그라미 치시라고 했죠. 그 수확량이란 표현하고요. 거기서 나온 수확량 양이란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조사 수확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사 수확량이라는 표현은 누가 조사했을까요? 우리 평가사분들이 조사한 수확량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죠? 둘은요. 이제 여기서 나온 수확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시란 동 수확량 그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은 얘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이 수확량은 뭐냐? 여기 나온 조사 수확량 있죠? 뒤에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나오거든요. 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수확량과 여기 있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이 수확량입니다. 3페이지 봐보세요. 3페이지를. 3페이지에 네모 박스가 3개가 있죠.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뭐라고요? 여기 수확량이에요. 수확량.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수확량, 여기서 평년 수확량 말해서 수확량 말해서 미보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할 때 여기 있는 수확량 있죠? 여기 있는 수확량. 얘는 뭐냐? 얘는 얘입니다. 조사 수확량을 말하는 거예요. 조사 수확량을 말하는 겁니다. 확실한 개념 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에 여기 자료에 있는 여기 있는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이다. 조사 수확량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 수확량과 여기 있는 수확량 단어는 똑같지만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여기 나온 수확량 있죠. 그러니까 여기 교재에 있는 여기 5개 최근 5개년의 수확량이라 써지면 그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그 2016년, 2017년도에 그때 그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한 A 값을 구하기 위한 그 자료일 뿐입니다. 얘는 실질적으로 수확량이 아니에요. 얘는. 자, 그 다음에요. 4번의 산출 방법을 보시면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5개년 동안에 가입을 안 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신규 보험 가입 가수원입니다. 신규 보험 가입 시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 표준 수확량의 100%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년 수확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평년 수확량이 된다. 자, 괄호 2번에 보시면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 동그라미 1번 기본형, 동그라미 2번 벼, 동그라미 3번 OD, 동그라미 4번 복분자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형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본형.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는 신규 보험 가입 과수원이에요.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예요. 한 번이라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렇게 평년 수확량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대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합니다. B분의 C. 자, 여기서 A는 뭐냐? 교재에 보시면 과거 평균 수확량에서 뭐 시그마 해가지고 과거 5년간 수확량을 시그마는 다 더하는 거죠? 나누기 Y라고 돼 있죠? Y. 자, 이 Y는 뭐냐면요. 얘는 일단 해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옆에다 쓰세요. 5년간 과거 수확량 평균입니다. 평균. 과거 수확량 평균. 그 다음에 B는요. 5년간 표준 수확량 평균입니다. 평균. 자, C는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깐만 칠판 한번 봐보시고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A하고 B 있죠. A하고 B. A하고 B는 가입한 경우만 계산을 해줘요. 뭐만 계산한다고요? 가입한 경우만. 여러분들 보시면 Y라고 있죠. Y. 맨 마지막에 Y에서 과거 수확량 산출 연도 횟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부터 쓰세요. 얘는 가입 횟수입니다.
가입 횟수의 횟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Y는 가입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벼 봐보세요. 과거 5년간 가입 횟수로 돼 있죠. 예. 나머지 뭐 다른 표현이 돼 있는데 Y라고 돼 있는 애들 있죠. 얘는 다 뭐다? 가입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5년간 밑에 한번 보세요. 5년간 표준 수확량이다 됐으면 뭐만 하신다고요? 가입한 경우만 하신다고. 그래서 뭘로 나눠요? 가입한 경우를 가입 횟수로 나눠버리면 뭐가 나와요?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거. 얘를 계산할 때 5년 중에서 3년 이거 적지 마세요. 위에 있으니까 이상 가입한 경우 최저값 한 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제외하고 평균을 산정합니다. 평균. 평균을 산출한다. 이따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시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C번에 가입하는 애 표준 수확량 봐보시게요. 여러분들이 2021년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품목이 2021년에 가입해서 2021년에 수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2021년 거 표준 수확량이겠죠. 근데 2021년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 해놓고 그 품목이 2020년에 가입을 해가지고 2021년에 수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 표준 수확량은 2020년 거일까요? 2021년 거일까요? 2020년 거라 생각하시겠죠. 가입을 2020년에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때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이 가입하는 해는 어떤 의미냐면 내포된 의미가 수확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수확 연도. 그러니까 계산 문제 이 문제 나왔을 때 2021년 거 평년 수확량 구하라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2021년 거 표준 수확량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요. 2021년 거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품목이 2020년에 가입을 해서 2021년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몇 년 거 집어넣으라고요? 2021년 거 집어넣으시라고요. 여기다가. 자, 기본형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기본형은. 자, 그러면 별을 한번 봐보시게. 그 밑에 벼 있죠? 벼. 별을 가시면 얘는요.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입니다. D분의 C. 제가 적어드릴 때 이따 다 적어드려요. 자, 적어드릴 때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A는 똑같아요. 5년간 과거 수확량 평균입니다. 그 다음 B는요. 여기서는 이 기본형에서는 5년간 표준 수확량 평균이었죠. 여기는 뭐냐면 그냥 그 지역별 기준 수량입니다. 수량. 그 다음에 C는요. C는 가입하는 애 보정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D는 5년간 보정 개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D를 가실 때 잘 보시면 5년간 보정 개수 평균이니까 5년 전체에 있는 보정 개수를 다 정하실까요? 아니면 가입한 것만 하실까요? 얘도 가입한 것만 합니다. 얘도 가입한 것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정 개수라고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농사 기법으로 벼를 재배를 하면 수확량이 나오는 수확량 있죠. 그걸 100%라 생각하셨을 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럼 수확량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한 몇 퍼센트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80% 떨어진다 볼게요. 그 다음에 뭐를 심는 날짜 있죠. 날짜에 따라서 수확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이양 시기에 따라서.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품종. 신동진이냐, 새누리냐, 새일미냐, 청무벼냐, 오대벼냐 그런 벼 종류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생산량 자체가 수확량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걸 갖다 다 뭐한다 조정을 해주는 수치 그걸 보고 보정 개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품종, 이양 시기, 친환경이냐 친환경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개수들 있죠. 그것들을 곱한 값을 뭐라 하냐면 보정 개수라 그래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책 한번 봐보세요. 뭐라 되는다. 자, 가입 연도의 품종, 이양일자, 친환경 보정 개수를 곱한 값, 친환경 재배 보정 개수를 곱한 값이라 되어 있죠.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OD가 나오고요. 복분자가 나오는데요. OD는 결실수라는 표현을 써요. 수확량이 아니라 결실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복분자는 결과모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결과모지수. 자, OD하고 복분자는 이렇게 생겼네요. 3번, 4번 같이 갈게요. 제가 공식 자체가 다르니까 똑같으니까 A 곱하기 5분의 OD 복분자 OD는 빼고 할게요. 복분자를 설명해 드릴게요. 복분자가 더 중요하니까. 복분자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복분자에서 A는요. 5년간 과거 결과 모지수 평균입니다. 자, 이 B가 중요합니다. B는 보니까 뭐라고 적어졌어요? 표준 결과 모지수로 적어져 있죠. 찾으셨나요? 예. 표준 결과 모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적어졌는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시게요. 표준 결과 모지수는 복분자는 정해져 있어요. 몇 년생이냐 몇 년생이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냐면 5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4개가 있습니다. 4개. 자, 5개짜리는 몇 년생이냐 봤더만 2년에서 4년생. 그 다음에 4개는 5년에서 10년생입니다. 10년생.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복분자는 얘만 일단 알아두세요. 얘만. 그리고 밑에 복분자 밑에 보시면 뭐라 돼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일단 나온 대로 다 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 거기서 이 Y가 뭐라고요? 가입 횟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과거 수확량 산출시라고 돼 있어요. 과거 수확량 산출식. 제가 이거를 오늘 해드리면서 전부 다 한 3번씩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합니다. 자, 보이면 일단 이거 지울게요. 과거 수확량 산출식이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A 값 있죠? A. A가 뭐예요? 5년간 과거 수확량 평균 낸다 했잖아요. 그러죠? 보시면 2021년 거 평년 수확량을 구할 때 쓰이는 게 그러면 2000 몇 년도 거예요? 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 있으면 2021년이 있어요. 얘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확량이 200kg가 나왔고요. 얘는 가입 안 했고 250에 나왔습니다. 가입 안 했고 여기가 300에 나왔어요. 300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수치가 있어. 이게 그냥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확량하고 조사 수확량하고 같다고 다르다고요? 다른 놈이라고요. 조사 수확량 분명히 앞에가 조사라는 말을 붙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법서에가 조사라는 말을 붙여서 나오니까. 이해되셨어요? 어쨌든 이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하고 어떻게 짬뽕 시켜서 나온 수치가 200, 250, 300이라는 이야기고 200이란 수치와 250이란 수치와 300이란 수치는 2021, 이 자체로는 2026년에 200이란 수치가 수확량이고 2018년은 250이란 수치가 수확량이고 2020년에는 300이란 수치가 수확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 평년 수확량 구할 때 2021년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전부 다 뭐가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래서 과거 수확량 표현을 쓴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 수치를 어떻게 빼냐? 자, 과일하고요. 논작물, 밭작물 크게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일단 과일하고 그 밑에 논작물, 밭작물 크게 두 개 나누시면 돼요. 3페이지입니다. 자, 과일 중에서도 포도, 복숭아는 따로 가고요. 나머지 과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과일 있는데 포도, 복숭아는 어떻게 가냐 보니까 과일 중에서 포도, 복숭아. 자, 여러분들 과일 나오죠?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과거 수확량 구할 때 과일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평년 수확량의 50%를 신경 쓰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몇 퍼센트요? 50%. 그 50%하고 조사 수확량하고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조사 수확량 이렇게만 적을게요.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 크거나 같죠. 그러면 아까 그 200, 250, 300이라는 수치 있죠. 그 수치가 뭐가 되냐면 조사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작아져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평년 수확량의 50%가 이 과거 수확량이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사고가 있을 때일까요? 사고가 없을 때일까요? 사고가 있으니까 조사 수확량이 나왔겠죠. 평가사가 가서 조사했겠죠. 얘는 사고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있을 때. 그럼 사고가 없을 때는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은데 얘만 포도 복숭아만 이상해요. 얘는 조사한 착과수의 평균 과중을 곱해요. 이렇게 합니다.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뭐예요? 평균 과중이다. 왜 포도 복숭아만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가시면 이 과목에 가서 보시면 포도 복숭아 자두에서 보시면 그 조사 방법이 수확량 조사 방법이 착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착과수 조사 있죠. 착과수 조사하고 과중 조사는 피해가 있든 없든 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물론 과중 조사도 피해가 있어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포도 복숭아 자두에서는 착과수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수치가. 얘는 사고가 있을 때, 얘는 사고 없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일을 보시게요. 나머지 과일. 과일 하실 때는 평년 수확량이 몇 퍼센트를 신경 쓰시라고요? 50%. 근데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이 사이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조사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 되는 거고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작아버리면 얘랑 똑같이 가요. 어떻게 돼요? 평년 수확량의 50%. 그 다음에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커버리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사고가 있을 때예요? 사고가 없을 때예요? 사고가 있을 때. 왜? 조사 수확량 자체가 나온다는 소리는 사고가 있을 때니까. 사고가 있을 때. 그럼 사고가 없을 때 있죠.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만 적을게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 큰 값의 1.2배입니다. 1.2배. 요 1.2배란 이야기는요. 얘는 여러분들이 올해 바뀔 겁니다. 1.1배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저랑 지금 바뀌기 전에는 바뀐 것이 아니죠. 바뀌려고 예정만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1.2배로 하세요. 1.2배로. 그 다음에 이제 논작물, 밭작물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밭작물 중에서 여러분 생산비 보장 밭작물 있죠? 브로콜리나 고추나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여기 안 들어가요. 얘가 없습니다. 제가 적어드렸죠 거기에. 인삼하고 옥수수하고 생산비 보장 품목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 성량 자체를 안 구해요. 얘네들은. 인삼하고 옥수수하고 생산비 보장이들은. 자, 논작물, 밭작물은 일단은 여기는 50%를 안 구해. 그냥 크냐 작냐만 비교하세요.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커버리면 무조건 평년 수확량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보다 커버리면 뭐라고요? 평년 수확량. 그런데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확량 플러스 평년 수확량에서 조사 수확량 뺀 값에 50%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계산하실 때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하고 두 개 더해서 그냥 50% 해도 계산값은 똑같아요. 그냥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럼 이런 경우는 사고가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사고가 있을 때. 사고 없으면 이랑 똑같아요.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 큰 값의 1.2배입니다. 1.2배. 여기 되셨나요? 자, 보시면 과일은 이렇게 생겨먹었고, 과일 중에서 포도복숭아는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 과일은 이렇게 생겼고, 논작물, 밭작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장만 넘겨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3페이지에 포도복숭아에서 무사고 시에는 수확전 착과수 조사값을 과거 수확량 산출하고 무사고시 수확량은 조사한 착과수 그거 밑줄 치세요. 무사고시 수확량은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주 그거 밑줄 치세요. 그거. 그 다음에 뭐 밑에 조사 결과 100% 반영 및 다음에 평년 수확량 산출 시 최대한도 미적용이라 돼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 있죠. 무사고시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 그대로 다 적용시켜라 그 말입니다. 제한 없이 그냥 다 적용시켜라 그 말이고요. 이 말은.
자, 넘겨보시면 과거 수학량, 평년 수학량 연습에서요. 1번에서 과거 수학량을 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하시게요. 자, 칠판하고 문제지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괄호 1번의 품목이 뭐예요? 복숭아. 복숭아 어디로 가셔야 돼?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쪽으로. 자, 사고가 있습니다. 평년 수학량이 복숭아면 과일이죠? 과일이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시라고? 평년 수학량이 50% 생각하시라고. 사고가 있어요. 평년 수학량이 3,000이고 조사 수학량이 1,600이네요. 그러면 평년 수학량 50% 얼마예요? 1,500. 어디가 있어 그러면? 위에 거죠? 1,500, 1,600. 그럼 어떻게 돼요? 1,600. 되셨어요? 두 번째. 사고가 있어요. 2번에. 평년 수학량이 3,200이고 조사 수학량이 1,550입니다. 그럼 평년 수학량의 절반이 얼마예요? 1,600. 그러면 여기가 1,600, 1,5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1,600.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고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하시라고. 이거. 사고 없으면. 착과수가 4,390개, 평균 과중이 500g이네요. 그럼 어쩌라고요? 두 개를 더하라. 아니 곱해라. 4,390 곱하기 0.5 하시면 되겠죠? 500g이니까 0.5kg. 얼마 나오실까요, 그러면? 2,195. 제가 계산기 가지고 다니라 했죠? 이따 계산기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계산기 준비 못 해오시면 휴대폰 빼서 하세요. 괜찮으니까. 자, 2번에 보시면 밤입니다. 밤은 어디로 들어가요? 나머지 과일로 들어가죠? 나머지 과일로. 자, 첫 번째 보시니까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있는데 평년 수학량이 4,500이고 조사 수학량이 2,000이네요. 그럼 4,500에 얼마를 찾으시라고? 절반을 찾으시라고. 얼마예요? 2,250이면 여가 2죠. 여기 두 번째 거죠? 2,250, 여가 2,000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2,250. 평년 수학량이 50% 더 크니까. 자, 2번에 사고가 없어요. 그럼 평년 수학량 4,300, 표준 수학량 4,500입니다. 사고가 없으면 평년 수학량과 표준 수학량 중 큰 값의 1.2배라 있죠. 그러면 뭐에 곱하기 1.2만 하시면 돼요? 4,500 곱하기 1.2만 하시면 되겠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에 보시면 사고가 있어요. 조사 수학량 2,700이고 평년 수학량 5,000입니다. 자, 5,000의 절반 얼마예요? 2,500. 자, 칠판 보세요. 5,000, 2,700, 2,500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00. 맞죠? 예. 그 다음에 사고가 있는데 평년 수학량이 3,700이고 조사 수학량이 3,800입니다. 뭐가 더 커요? 조사 수학량이 평년 수학량보다 더 커버리죠. 칠판 봐보시고 그러면 3,800, 3,700 그럼 뭐 넘어가 돼요? 3,700. 자, 감귤입니다. 감귤은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감귤은 나머지 과일인데요. 감귤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평년 수학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이에요. 이 부분이. 감귤은 평년 수학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피해율. 감귤만 해당됩니다. 감귤. 그러면 자, 1번에 보시면 사고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평년 수학량과 표준 수학량 중 큰 값의 1.2배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없으니까 평년 수학량 3,900하고 3,800, 표준 수학량 3,800 중 큰 값이 3,900이죠? 1.2배 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고가 있네요. 평년 수학량이 4,000이고요. 피해율이 30%네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 들어가야 돼요? PE율이 30%죠? 잠깐만요. 칠판 봐보세요. 여가 0.3이란 이야기 아니야, 여기가 이 부분이. 여가 0.7이잖아요. 어디로? 이디 들어가잖아. 안 그래요? 맞죠? 100%, 70%, 50%잖아, 지금. 이해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제가 여러분까지 지금 세 번째 똑같이 하거든요. 제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아니, 봐보세요.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 평년 수확량이 P율이 지금 아까 첫 번째 30%였잖아요, 지금. 그럼 평년 수확량 곱하기 1 마이너스 0.3이니까 여기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0.7이니까 70%잖아, 지금. 그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평년 수확량 70%는 어디 들어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그러면 여기다가 평년 수확량에다 얼마만 곱하시면 돼요? 0.7만 곱하시면 되죠. 자, 세 번째 사고가 있네요. 그럼 4천에다 0.7만 곱하면 얼마예요? 2,800이죠? 4,7에 28 하면. 3번에 보시면 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평년 수확량이 4,500이고 P율이 60%네요. 그럼 여러분 P율이 60%니까 여기 40% 남는다는 이야기죠? 어디 들어가요, 그러면? 가운데 걸로. 뭐가 돼요? 평년 수확량 50%. 그러면 4,500이니까 2,250이 들어가겠네요. 2,250이. (4번에) 보시면 벼입니다. 벼는 어디로 들어가대요? 이해죠? 예. 자, 벼인데요. 평년 수확량이 1,600이고 조사 수확량이 1,100이네요. 1,600, 1,100. 그러면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2를. 이렇게 해요. 평년 수확량이 1,600이요. 1,100이잖아요, 지금. 어쩌라고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있어요. 2번에. 평년 수확량 2,900이고 조사 수확량 2,990입니다. 누가 더 커요? 조사 수확량. 그러면 조사 수확량이 더 커버리면 평년 수확량이 과거 수확량이다. 그럼 얼마예요? 2,900. 자, 5번에 보시면 양배추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사고가 있어요. 평년 수확이 3,500이고요. 조사 수확이 3,800입니다. 누가 더 커요? 조사 수확이 더 크죠? 위에 거죠? 첫 번째 거죠? 얼마가 돼요? 3,500.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고가 있고요. 평년 수확이 4,300이고 조사 수확이 2,900이네. 그럼 밑에 거죠? 밑에 거 어떻게 하시라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해라. 그럼 얼마 나오세요? (3,600) 나오시죠? 제가 답을 불러드린 거 그냥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가 없네요. 평년 수확량이 1,200이고 표준 수확량 1,400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큰 값에 1.2배. 1,400에다가 1.2배를 하시면 얼마 나오시나요? 1,68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안 지우고 놔둘 거예요, 제가. 칠판 보면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연습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4페이지) 하시라. 4페이지. 5페이지 하지 마시고 4페이지.
얘 사고 없을 때 안 적었구나 제가. 사고 없을 때. 여러분 한 장 7페이지 보시면 정답 있거든요. 정답 있으니까 댁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그 정답 보고 하셔도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 그 동영상 보신 분들 이거 들으실 때 제가 1과목독으로 2과목독으로 계산 문제 풀면 푸는 시간 드리거든요. 항상 드립니다. 근데 푸는 시간 드릴 때 동영상 보신 분들은 그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이게 잡음이란데 이게 음향기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게 윙하는 지잉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 푸는 시간 동안에만 좀 줄여주세요. 음량을.
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8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